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쭈엠입니다. 오늘은 제가 들고 온 콘텐츠는 2024년에 제가 만약에 건축학과 학생이라면 떤 것들을 툴을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4년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1학년인 분, 이제 신입생인 분들도 있을 거고, 2학년, 3학년, 4학년 혹은 졸업작품을 하던 5학년인 분, 혹은 취준생으로 이제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24년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툴들을 배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제 말이 꽤나 설득력이 있고 혹은 저를 한번 믿어보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꽤나 많은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생이에요. 신입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엄청 이제 의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저라면 포토샵과 그리고 일러스트를 한번 배워볼 것 같습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도비의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입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축학과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옛날부터 부푼 꿈을 꿨으면 건축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같이 건축학과를 그냥 갑자기 들어가게 됐다,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한 절반 이상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갑자기 건축적인 걸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 시작이 안 됩니다. 굉장히 뭔가 딥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어디서 많이 쓰나요? 대부분의 디자인 필드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사업을 한다, 뭔가 가게를 한다, 뭔가 스토어를 한다면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뭔가 포스터를 하나 만드는데도, 메뉴판 하나 만드는데도 이 두 개의 프로그램 무조건 쓰이기 때문이죠. 요즘 미리 캔버스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단순화된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툴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툴은 학과를 계속 이제 다니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디자인 영역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쓰게 되는 툴이기도 합니다. 판넬 마감, 포스터 만들기, 사인물 만들기 이런 식에서 계속 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요기에 조금 그래도 튼튼한 투자를 해두시면 나중에 갈수록 더 편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끝나면 안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합성이나 다른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이용해서 그때 짤을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나 자기 모습 혹은 어떤 상황들을 이용해서 밈화 시켜서 여러 친구들한테 재밌게 공유하다 보면 그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늡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을 다니시고 있다면 학원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에서 배운 혹은 유튜브나 책이나 인강을 통해서 배운 어떤 기술들을 바로 적용을 시켜가면서 많이 해볼수록 많이 늡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많이 사용해보고 응용해볼수록 굉장히 많이 는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교육과정 커리큘럼에서는 첫 번째로 처음부터 3D를 만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선을 긋거나 뭔가 드로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초 설계에서도 대부분 요 정도로는 끝나요. 만약에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요 정도 혹은 여러분 요 정도 됐으면 제가 추천드리는 두 번째 툴은 이제 CAD입니다. 오토캐드이죠. 캐드는 이제 가장 크게는 오토캐드가 있고, 그 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실무에서도 이제 오토캐드 대안으로 지캐드 무슨 캐디안 캐드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들의 캐드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오토캐드를 한번 배워보시면 좋습니다. 학생분들이면 이 오토캐드는 학생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짜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증만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학과에 인증이 되는, 학생임이 인증이 되는 기간까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선을 만들거나 기초 설계하면서 선을 그리거나 뭔가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한번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
뭐 일단 CAD를 배우게 되면 뭐 전산응용 기능사라든지 뭐 어떤 자격증이 달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목표 지향점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다 하면 그 전산응용 뭐 제도 기능사 이름이 정확히 맞는지는 조금 헷갈리네요. 하여튼 이 목표를 한번 향해서 가보시는 거 좋습니다. 이 자격증이 여러분들 나중에 뭐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좀 목표 지향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좀 더 잘 달려갈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학교 설계에서는 이 CAD가 1학년 때는 딱히 막 들어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이때쯤부터 조금씩 쌓아 나가 보시면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이거를 CAD를 하면서 같이 조금 배워보시면 좋을 것들이 저는 스케치업 혹은 라이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스케치업을 먼저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스케치업과 라이노는 항상 이 두 개의 파가 나뉘어요. 스케치업을 배워서 스케치업만 해도 된다 혹은 스케치업 왜 하냐 라이노를 해야 된다 파 약간 이렇게 나뉘는데 뭐 이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학생들 혹은 뭐 세간에 이제 퍼져 있는 인식은 뭐 조금 스케치업이 굉장히 간편하고 실무에서 많이 쓰는 툴이다. 그렇지만 곡선이 약하고 라이노는 곡선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노를 꼭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점도 있습니다. 이 두 개 프로그램은 사실 둘 다 가능한 것도 있어요. 스케치업에서 뭐 곡선이 당연히 이제 그 기반이 조금 다릅니다. 스케치업은 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폴리곤 기반이고 라이노는 이 곡선형으로 이어진 넙스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넙스 기반에서는 곡선면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뽑아낼 수 있는 반면 이 스무스한 것도 폴리곤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무수한 삼각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거워지고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긴 합니다. 하지만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케치업의 이용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고 거기서 일부 포션만 라이노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학부 시절에 라이노만 파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국내에 취업할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스케치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치업을 조금 야매로 급하게 배워서 써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뭐 정말 라이노만 쓰는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가시게 된다면 라이노를 계속 파서 또 라이노만을 가는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제가 처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이거나 이제 2학년이거나 했을 때 스케치업을 먼저 배워두시고 이걸 조금 제대로 배워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노를 배우시는 게 전반적인 이 테크트리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라이노 혐오를 혼자 합니다. 저도 혐오를 혼자가 아니고 저도 1학년 때 스케치업 잠시 쓰다가 2, 3, 4학년까지 라이노 쓰다가 그 뒤에 스케치업을 계속 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건축 CG업과 실무 일들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통용되는 게 스케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이렇게 밖에서 스케치업을 먼저 한번 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을 파보실 때는 뭐 독학하냐, 뭐 학원 가냐, 뭐 인강을 듣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맞는 이 방법을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스스로 짤 수 있고 혹은 뭐 괜찮은 옆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유튜브나 이 분한테 직접 배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유튜브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지식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오래됐는지 지금도 쓸 수 있는지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쓸 수 없는 정보인지 이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배웠으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인강이나 혹은 뭐 책이나 이런 데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잖아요. 책을 쓸 정도고 가르칠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을 그대로 조금 작은 투자, 뭐 책이라면 뭐 비싸봤자 한 3, 4만 원 할 거예요. 혹은 인강이면 비싸봤자 한 10만 원, 20만 원, 뭐 한 30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학원도 그 정도 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으니까 더 고수분들이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을 토대로 더 빨리 이것을 습득해서 내가 가는데 헤매지 않고 조금 더 빨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배운 지식들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습득을 하고 응용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스케치업 사용 설명서라는 인강문 인터넷 강의가 있긴 하지만 요거 괜찮으신 분은 또 들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난 책이 좋다 하면 책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혹은 뭐 선배한테 배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을 제대로 한번 스케치업을 파보고 그 다음에 라이노로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1학년이 끝났거나 2학년 복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이제 2학년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제 모델링과 캐드도 할 수 있고 포토샵과 이제 일러스트도 했기 때문에 뭐 판넬도 하고 뭐 어쨌든 마감을 몇 번 해봤을 겁니다. 최소 2번은 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제 렌더링을 조금 배워볼 차례입니다. 2학년 정도부터 혹은 뭐 1학년 후반부터 이제 렌더링을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최소 4년 이상은 렌더링을 쓰고 시험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즘 트렌드는 예전에 제가 14년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렌더링을 해가면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사실 잘 모르니까 이거 좀 많이 깎아내리는 경향도 있었고, 이거를 대부분이 해다지 않기 때문에 좀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이거 저도 이제 앵글 스터디라는 이제 온라인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면서 그 신청 지원서를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 하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렌더링 요구했는데 내가 잘하지 못해서 공부할 필요를 느꼈다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렌더링 너무 잘해서 오는데 나만 못해서 교수님이 질책을 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렌더링이 거의 기본적인 툴이고 기본적인 사항이고, 또 요즘은 이제 실무에서도 렌더링을 기본적으로 직원분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빠르면 빠를수록 렌더링을 좀 배워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실무 이런 걸 다 떠나서 표현 방법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제 공간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잖아요. 뭐 인테리어, 건축 이런 거는 페이퍼 아키텍처로 끝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실제로 있는 공간들을 구현하기 위해선 모델링 프로그램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빈 렌더링, 라이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렌더링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번 둘러보면서 만드는 그 디자인 프로세스가 이제 요즘 추구하는 디자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쉬운 렌더링은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렌더링 앤스케이프입니다. 앤스케이프 먼저 해보시고 여기서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고 하시면 앤스케이프 다음에 V-Ray로 가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케치업을 쓰고 있으면 스케치업 V-Ray, 라이노를 쓰고 있다면 라이노 V-Ray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다, 나는 더 딥하게 들어갈 거야 하면은 이제 맥스도 한번 배워보시면 됩니다. 맥스도 같이 V-Ray가 있는데 V-Ray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맥스 V-Ray는 조금 더 폭이 좀 더 넓습니다. 그게 뭐 모델링 하는 것도 달라요. 하지만 이 맥스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무거운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나 개념들을 나중에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나 뭐 밑에 있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거의 모든 게 통용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맥스까지 하시면 되고, 뭐 이 정도까지 아니다, 나는 디자인 영역에서 필요한 것만 쓰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딱 스케치업 라이노 선에서 끝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GPU 렌더러인, 그래픽카드 렌더러인, 실시간 렌더러인, 앤스케이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렌더링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하고 싶어 하면 V-Ray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V-Ray는 CPU 렌더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립니다. 멈춰있는 샷, 그러니까 이런 사진 있죠, 영상 말고 사진일 경우에는 앤스케이프가 한 컷에 아무리 낮은 사양의 컴퓨터라도 1분이 안 걸리는데 V-Ray에서는 내가 라이팅을 넣은 개수만큼 그 시간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뭐 1시간, 2시간, 옛날에 저는 그 밤에 돌려두고 아침에 와서 확인해야 될 정말 8시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야간신이고 빚이 많고 렌더링 해야 될 게 많으면 이게 무한정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컴퓨터의 사양, CPU 사양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GPU 렌더러는 스틸컷일 경우에는 굉장히 그 영향을 폭이 작아서 해봤자 1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GPU 렌더링 먼저 배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현업에서도 지금 이 추세로는 이제 인테리어에서는 거의 다 앤스케이프를 거의 다 쓰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실무에서도 조금 빠른
사무실 빨리 이제 샤프이 나가야 되는 사무실에서는 enscape를 그냥 도입을 해서 바로바로 뽑아내는 추세입니다. 루미온 써야 된다는데요. 트윈모션 쓴다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맞습니다. 트윈모션, 루미온도 이전에 이제 많이 썼던 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쓰는 사무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엔스케이프가 나타나면서 그냥 스케치업 화면 안에서 플러그인만 누르면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실무에서 사용해보신 사무실이거나 직원분들이시라면 이 엔스케이프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업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선택이 아니고 이제는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출강을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GPU 렌더, 그 실시간 렌더에서 조금 더 딥하게 가고 싶다면 2024년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면 좋냐? 루미온 말고 D5를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D5도 요즘 굉장히 무섭게 치고 나오는 렌더링 툴입니다. 하지만 이제 엔스케이프는 이제 스케치업 화면 안에서 만든다는 개념이면 D5는 이거를 내보내서 D5 프로그램을 따로 실행을 시켜서 이 안에서 뭔가 CG를 만들어 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렌더이긴 하지만 이게 디자인 프로세스를 같이 작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엔스케이프와는 다르게 이걸 다 한 거를 내보내서 저기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 만든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엔스케이프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하면서 만든다면 이걸 한 다음에 만약에 영상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나오고 싶다면 요즘 D5로 넘겨서 제작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에서는 예전엔 루미온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루미온을 요즘 또 많이 안 쓰는 이유는 기본 사양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 사양 4090, RTS 4090을 해도 렌더 타임이 그렇게까지 짧아지지 않아서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막 걸려버리니까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비슷한 퀄리티로 D5는 그것만큼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D5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너무 무겁잖아요. 만약에 돈적인 영역에서 따진다면 D5도 학생을 인증하면은 아예 무료 체험도 있고 프로 버전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가격이 좀 싸질 겁니다. 그리고 루미온도 학생 인증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 스튜던트 마크가 뜨잖아요. 우측 하단에. 이게 굉장히 좀 애로 사항이기도 하고 또 학생 수준에서 루미온을 이제 많이 돌린다고 생각하면 이 초반 기본 투자 금액이 너무나도 높아지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D5라면 그 정도까지는 업그레이드 혹은 컴퓨터를 맞출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라면 D5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D5를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엔스, 그 다음 D5.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요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그래픽 렌더링 쪽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면 트윈모션으로 한번 찍먹 정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여전히 사용하는 사무실들이 있긴 있으니까 한번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으시면 만약에 얼리얼 정도까지 가보시면 되는데 얼리얼이 굉장히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는 한 번쯤은 다운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트윈모션 깔 때 얼리얼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로 쭉 해보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학년 혹은 한 4학년쯤 됐을 거예요. 저 이제 여러분들 포토샵 1로 오토캐드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 혹은 라이노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정하고 S, V-Ray, D5 이 정도까지 하나씩 다 선택을 하셨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보면 좋을 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교육과정에 나올 것이 레빗이나 혹은 이제 라이노의 그래서퍼 이 정도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 그리고 이제 제 후배들이 지금 후배들이 다니다가 한 3년 정도까지는 레빗을 저희 학교 부산대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 유망한 프로그램을 가르쳐 준다는 어떤 그 사명이 있어서 레빗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 최근에는 그 레빗을 빼려고 한다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레빗이 굉장히 좋은 툴이고 실무에서도 사용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학생 수준에서 레빗을 배운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건축 프로세스와 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실무자 5년에서 6년 이상의 실무자들은 레빗을 배우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1인 사무실에서는 그걸 사용하니까. 근데 학생 수준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에러가 나면 왜 에러 나지 하면서 에러 안 나게 하고 막 누르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레빗을 먼저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캐드를 치지도 않을 거고 뭐 모델링도 약간 다 네모네모네모네모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연동해서 쓸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그 레빗에서 그냥 빠르게 다 해서 단면도 인면도 뭐 편면도 다 뽑아내고 빨리 마감하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디자인에 대한 생각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레빗 가르쳐 주면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배워보시는 정도, 그 정도로만으로도 괜찮을 거고, 요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이 취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취미, 취향 아니면 뭐 적성에 맞다면 레빗도 한번 제대로 한번 파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레빗 전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길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만약 그래스허퍼를 잘 하시는 교수님이나 이제 학생분이 혹은 대학원생분이 있다면 그래스허퍼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스허퍼는 굉장히 넓은 영역의 이제 분석 툴 혹은 디자인 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스허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알고리즘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잘하지만 너무 나는 전형적인 문과 혹은 예체능이라서 이 알고리즘 사고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코딩하고 정말 안 맞아 하시는 분은 진짜 안 맞습니다. 저는 그걸 잘하고 싶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찍먹하다가 그냥 이제 탈출을 했는데 그래도 뭐 꽤나 재밌는 툴이고 한 번쯤 제대로 한번 배워두면 이런 사고들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사고들이거든요. 알고리즘적 사고 하는 게. 그래서 한번 그래서포도 좀 어드밴스한 레벨에서 한번 배워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졸작 레벨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포토샵 일러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또 어느 정도 잘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캐드는 계속 썼으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뭐 스케치업을 딥하게 파셨으면 이제 스케치업도 하셨을 거고 뭐 라이너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뭐 라이너 조금만 할 줄 알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엔스케이프는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다 녹여서 여러분들이 제작 과정에서 3D 모델링도 보면서 렌더링도 보면서 계속 크리틱을 받으면서 마지막 학기 마감에는 그냥 한번 돌리면 모든 샷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정말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여러분은 학생 때부터 구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D5까지 하실 수 있으면 영상 더 퀄리티 높게 뽑으실 거고요. 뭐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빛깔 나는 멋진 선배가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페이지 툴 이용 능력은 별이 5개 중에 한 4개 이상이 적어도 한 5개 이상은 되겠죠. 뭐 포토샵, 일러, 오토캐드, 스케치업 그리고 뭐 엔스케이프 기본으로 5개 다 깔고 갈 거고 요게 부가적으로 라이노 뭐 그리고 D5 뭐 트윈모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이게 허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 이 테크 트리를 타셨으면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제 말을 듣고 그거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한번 제 말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요 정도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첫 번째 툴 있잖아요. 스케치업을 할 거냐 라이너를 할 거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국내 사무소에 취직을 할 거냐 외국계 사무실에 취직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이민 가서 살 거냐에 따라서 조금 나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전형적인 한국 태생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한국에서 취직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률상 스케치업을 다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쨌든 확률 싸움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스텝을 그냥 스케치업을 제대로 배운 다음에 자, 그러면 학기를 다니면서 라이너를 접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조금씩 배우면 이 스케치업에 썼던 그 개념들을 라이너로 치환시키면서 써보시면 그거를 빠르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운 좋게 여러분이 뭐 BIG나 뭐 MVRDB나 뭐 엄청 유명한 사무실 인턴을 가겠다. 그런 데는 대부분 라이너를 써요. 외국이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빠르게 그때는 좀 투자를 해야 되죠. 인강이나 뭐 1대1 맞춤 뭐 과외 이런 거를 이제 붙여서 혹은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서 빠르게 이 내가 알고 있는 스케치업 정보를 라이너로 빨리 치환해서 빨리 익히면 생각보다 금방 늡니다. 왜냐하면 스케치업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한 가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른 툴을 배우는 건 굉장히 빠르게 늘 수가 있습니다. 또 급하기 때문에 빠르게 늘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형적인 여러분들이라면 전형적인 한국인 태생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야 대부분 90% 이상 한국에서 이제 취직을 하기 때문에 스케치업을 먼저 배우시는 게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제가 테크트리 한번 알려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셔도 되고요. 혹은 실제로 실무 가보니까 이렇더라, 뭐 이런 후배들이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은 인테리어 편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럼 저는 다음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